안녕하십니까, 문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희섭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주부 작은 거인을 모시고 아주 그분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었다면, 오늘은 세일즈계의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세일즈 여왕을 모시고 세일즈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듣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무려 누적 판매 대수가 4,000대라고 합니다. 아니, 40대도 아니고 400대도 아니고 4,000대요? 네. 야, 이런 놀라운 세일즈 기록을 갈아치우신 그분의 뒷이야기를 들어보는 아주 흥미진진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누구실까요? 네, 오늘 모실 분은요, 현대자동차 수원 지점의 권길주 부장님이십니다. 네,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업직으로 19년 차 근무하고 있는 카마스터 권길주입니다. 여러분, 19년 차 영업직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19년 차 영업하면서 가지고 있는 세일즈 비법을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비법 그러면 특별한 것 같은데요. 특별하진 않고 그냥 제가 19년 차 지내면서 겪은 이야기를 간단히 3가지로 나누어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2003년 처음 입사했을 때 저는 단 한 대의 차도 판매를 못하고 있을 때 판촉을 갔던 이웃 그 공장에서 건네주셨던 고객님의 한마디 말씀, 잘할 것 같다라고 해주신, 앞으로도 잘할 것 같다, 잘할 거예요 라고 해주신 고객님의 한마디의 인사말에 제가 크게 동료도 되고 격려도 돼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작은 판촉물이 있을 때 아니면 작은 책자라도 나오면 그분께 인사로 드리러 가서 제가 그 격려받고 오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지금도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후원자로 계시고 앞으로도 쭉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분들께 따뜻한 인사말 건네주시는 거, 우리가 영업 비법이기도 하고 생활 비법이기도 한데요. 제가 그 고객님께 받았던 감동으로 인해서 영업을 좀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도 있고, 한 5년 전에는 우리 후배들한테 가서 이런 자리처럼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인사와 감사 그리고 봉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후배 직원이 그 교육을 듣고 집에 가서 메시지로 감사의 인사를 보내고 또 합격 소식도 전해주고, 그리고 어느 겨울날 감나무 밑에서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세배하는 사진을 저한테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아, 나도 이런 인사를 받으면서 감동을 받는데 고객분들께 일일이 찾아뵙지는 못하지만 문자 메시지라도 한 번 더 보내야지 하게 해준 우리 후배 직원은 지금도 저와 함께 동료 직원으로서, 후배 직원으로서 같이 잘 이렇게 대화하고 인사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비법은 아니지만 인사를 잘하는 거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같이 실천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두 번째 비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비법은 감사에 대한 건데요. 제가 특별히 고객분들께 더 많은 서비스를 하거나 뭐 특별히 잘해드리는 게 없어도 고객분께서 너무 잘하고 계시다, 감사하다라고 한마디 전해주시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할 때도 있는데, 그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돌아올 때도 힘들다 보다는 훨씬 뿌듯한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는데요. 그런 고객분들이 한 분, 두 분 많아지면서 저도 주변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했고, 또 고객분들께서는 제가 하나의 작은 정성을 드리면 마치 10개를 드린 듯 크게 맞아주셔서 제가 생각한 법칙이 1대 10인데 하나를 받으면 10개를 받은 것처럼 기뻐하고, 10개를 드릴 때는 하나를 드리는 것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법칙을 정했습니다. 감사로 인한 주변의 훈훈함은 영업 비법이기도 하지만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은 봉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2003년도 입사하기 전에 2002년도 월드컵 자원봉사자를 했었습니다. 그럴 때 2002년도 월드컵 봉사는 한 달 정도 했지만 실제로 자원봉사자 교육은 거의 1년여에 걸쳐서 했는데요. 그때 제일 중요하게 와닿았던 이야기는 봉사에 관한 거였습니다. 그냥 단지 시간을 내어주는 거가 아니라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받들어 모시는 봉사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감명 깊었고, 그리고 영업하거나 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봉사의 마음을 늘 지니게 된 계기가 되었고, 2002년도 월드컵 자원봉사자로 인해서 2003년도 다시 현대자동차에 입사할 생각을 하게 눈을 뜨게 해준 2002년도 월드컵 자원봉사자 의 시간이 있었던 그 계기로 현대자동차에 입사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현재도 징검다리 봉사단에서 그냥 몸과 마음을 시간짬 날 때마다 하고 있는데, 여러분 주변에 나누어주는 작은 봉사가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비법이기도 하고, 제가 19년 차 영업 직원으로서 판매왕으로서 갈 수 있었던 비법 중에는 인사 잘하고 감사한 마음 가지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지내는 게 비법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세일즈에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짧지만 아주 임팩트 있는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일즈의 여왕, 판매의 여왕이잖아요. 네. 이 긴 4,000대라는 숫자를 기록하기까지를 네, 네. 아주 세 가지의 키워드로 그쵸. 너무나 잘 말씀해 주셔서요. 귀에 머리에 쏙쏙 쏙쏙 들어왔어요. 네. 예. 그렇다면 판매의 여왕님은 도대체 몇 번이나 판매왕이 되신 건가요? 네. 지금 통산. 작년까지 10번. 네, 10번이요? 네, 10번. 근데 네. 솔직히 10번이라는 게 쉬운 건 아니죠? 이게 흔한 건 아니죠? 흔한 거 아니죠. 저는 네. 이게 흔하다면 사실 네. 모시지도 않았겠지만, 그러면 이렇게 10번을 판매왕을 하신 기록이 우리 명희님 말고 또 있나요? 선배님 중에는 더 있어요?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네. 그렇구나. 네. 그러면 판매 명장, 네. 판매 명인이 이번에 되셨잖아요. 네. 네. 혹시 앞으로 더 올라야 할 명칭이 혹시 더 있나요? 단계가 또 있나요? 네. 네. 5,000대를 하면 네. 판매 거장이라고 거장? 있습니다. 네. 거인이 아니라 거장? 네. 우리는 거장 그러면 영화계에서 사실 네. 명감독님을 거장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거의 그러한 레벨로 이해해도 되겠네요. 네. 오, 대단한 분이랑 우리 얘기하고 있네. 네. 야, 이거 갑자기 긴장이 되네. 네. 아니 그러면 네. 사실 이 방송을 보는 네. 오늘 분들 중에서 네. 시청자분들 중에서 세일즈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사실 네. 어떤 분야도 세일즈 없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조그만 광고 회사를 같이 하고 있지만 네. 저희도 세일즈예요. 네. 클라이언트가 저희를 알고 뭐 알아서 착착 들어오는 게 아니라 네. 저희가 가서 영업을 하고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듯이 네. 모든 분야의 세일즈는 필수잖아요. 네.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네. 세일즈를 잘하는 네. 우리 명희님만의 특급 노하우가 있다면 하나만 살짝 공개해 주시죠. 네. 제가 입사할 때 네네. 차에 대해서 정말 몰랐어요. 면허증은 있는데 운전은 못하고. 장롱 면허증이라고 네, 하죠? 네. 장롱 면허증을 네네. 가지고 있었고, 네. 차의 배기량이나 뭐 차의 특징들, 뭐 쿠페 아니면 네네네. SUV 이런 구분도 못할 정도로 네네. 백지 상태였기 때문에 네. 제 영업 노하우는 잘 모르시는 분이 네. 특별히 이상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동질감이 있어서 더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하고 잘 모르는 거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기쁨도 있고 이미 잘 알고 혼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분들 말고
저도 여성 운전자지만 그렇죠. 여성 운전자분이나 아니면 초보 운전자분이나 아니면 외국인 분들이나 이렇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도움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될 때가 되게 기쁜데 영업 노하우라면 그런 분들하고 소통이 조금 더 오히려 쉬운 것 같아요. 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오히려 소통이 더 잘 되는 네. 그런 스타일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게 눈높이, 비결, 네. 네, 눈높이 비결인가 영업. 보다. 그러네요. 그런 말로도 또 설명이 되겠네요. 네. 아까 강연 내용 중에서 본인을 카마스터라고 호칭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카마스터라는 호칭은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많이 사용하거나 들어본 경험이 네, 없는데 쉽게 접하지 않은 네. 용어죠. 근데 카마스터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영업을 하면 차 판매로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직접 AS를 하진 않지만 AS 안내도 도와드리고 또 이제 구매할 때 네. 할부를 하시거나 뭐 카드 관련된 내용이나 네네네네. 차량 구매 관련된 모든 거를 통틀어서 케어한다는 뜻으로 네. 현대자동차에서 이제 카마스터라고 영업사원이 되면 제일 먼저 주는 칭호입니다. 아, 네. 칭호. 처음 네. 주시는 칭호가 네네, 카마스타다. 카마스터. 네. 그거로 이제 저희가 퇴직할 때까지 쓸 수 있는. 네. 그러면 그거는 H사에서만 네. 우리 아. 현대자동차에서만 사용하는 네. 호칭인 거죠. H자동차 하면 현대자동차 이제 다 알아. 네, 그냥 현대자동차에서. 네. 사실 저희가 네. 오늘 대담을 좀 여유 있게 나눠도 되니까 네.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시고 네. 또 노하우도 좀 알려주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네. 자, 그래서 드리는 질문인데 네. 계속 이렇게 차를 세일즈하면서 네. 물론 좋은 고객도 계셨겠지만 네. 아주 친절한 고객도 계셨고 네. 근데 저는 왠지 속된 말로 저희 용어로 진상 고객이라고 하잖아요. 네. 속삭였던 고객도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가장 기억에 남는 속삭인 고객은 누구셨을까요? 속을 썩여 주시기는 하셨는데 아, 네네. 지금 아주 저한테 이제 은인처럼 네. 네. 변화되어 있으셔서 네. 사실은 지금 현대자동차의 경영 방침이 있는 것처럼 네. 실내 경영, 현장 경영, 투명 경영이 있는데 네. 그거를 저는 이제 판매하는 사람이니까 네네. 실내 판매, 현장 판매, 투명 판매로 이렇게 바꿔서 제가 판매 방침으로 삼고 있었는데 신입 사원 때 그 방침을 정해놓고 계속 잘 지켰어요. 근데 그분께는 멀리 이제 네. 논산 계신 분이신데 네. 이제 공교롭게도 소개시켜준 분이 이제 팩스로 견적서까지 보냈기 때문에 네네. 계약할 때 안 찾아뵀는데 다른 일하고 겹쳐져서 네네. 제가 찾아뵙지를 않았어요. 드릴 때도. 아. 그러고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아, 차의 색깔이 바뀌었다고. 왜냐하면 견적서를 받은 거라 네네. 지면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반박할 자료가 있었지만 고객분이 틀리다고 하면 틀린 그렇죠. 거거든요. 맞아요. 네. 늘 고객이 옳다. 아, 네. 네네. 근데 이제 그 상황이 딱 생겼을 때 네. 너무너무 무섭게 하셨어요. 아. 솔직히 그분이 이 방송을 들으실까봐 살짝 걱정이 되기는 그러셔도 하는데. 됩니다. 이제 좋은 고객으로 네네. 바뀌셨으니까 본인 얘기도 내가 바로 전에 아시고. 옛날에 그랬었구나. 아, 네. 네. 근데 정말 이제 무서운 네. 말씀. 이제 저 화장실 가서 현대자동차를 이제 그만 다녀야 그 되나 할 정도였나? 정도로 무서웠어요. 오. 근데 방법은 네. 없고 제가 찾아뵀어요. 아. 그 달라진 색상 하나로 이제 화가 나신 거고 저를 이제 현대자동차에 못 다니게 오. 하시겠다라고까지 그런 하셨는데 협박도 네네. 하신 거예요? 협박이라기보다 이제 네네. 약간 지금 생각하면 화풀이신 거죠. 아, 네. 어떻게 영업사원이 이제 차 색깔을 바꿀 수 있는. 네, 그렇죠. 근데 제 입장에서는 보내주신 그대로 오더를 네. 해서 했는데. 보내드린 건데도 불구하고 근데 고객분의 생각은 전혀 다른 색깔이 왔다 이렇게 네네. 된 건데 제가 내려가면서 생각한 거는 네. 현장에 가겠다고 약속한 제 판매 방침을 어긴 거에 대해서 네. 이분이 약간 경종을 울려주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하면서 갔고 최근에 이제 한번 찾아뵀을 때 제가 그동안에 듣도 보도 못한 뭐 이렇게 향 무슨 요 이렇게 향수? 아니, 그 음료? 향신료 무슨 향신료. 네. 향기가 나는 아니 그 뭐죠? 이렇게 한식 이렇게 엄청 그 고가로 된
궁중요리 같은 궁중요리. 거? 네네네. 네, 아, 제가 대접해 맞췄네요. 네. 아, 네. 제가 맞췄습니다. 네. 네, 궁중요리를 대접해 주실 만큼 지금은 정말 은인이세요. 그러니까 어떤 그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때마다 한 분씩이 나타나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게 명희님이 말씀하신 감사의 또 네. 한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기도 했고 네. 또 어렵게 했던 고객이 있는 반면 네. 또 나에게 아주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친절한 고객. 잊을 수 없는 그런 네네. 고객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꽤 여러분이 계신데 이제 저희가 차를 드리면 보통 집을 살 때보다 오히려 기쁘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요? 네. 집이 훨씬 더 큰 건데 네. 차를 살 때 밤늦게 그 아산에 가서 이제 네네네. 차를 전해드릴 때인데 자녀분이 세 자녀인 댁이었어요. 네. 근데 밤 9시쯤 보통 일찍 자라 이렇게 하는데 다 같이 나오셔가지고 애기들이 3명이서 손을 잡고 강강수월래를 하는 거예요. 그 차를 좋아하는 가족이네요. 네, 네, 애기들도 네네. 좋아하고 네네. 이제 부모님도 좋아하고. 네네. 근데 사실 어른분들은 그렇게까지 강강수월래를 하지 않는데 맞아요. 막 이렇게 좋아서 저도 같이 중간에서 손잡고 한 바퀴 아. 돌았던 기억이 있는데 와. 너무너무 차를 들이면서 같이 기쁨을 중간에 같이 누리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너무 좋았고 사실은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판매왕 되신 거잖아요. 아, 네. 네. 네, 이유 없이 제가 특별하지 않은데 이유 없이 도와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서 네. 판매왕 하면 힘들 거 아니냐 그러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판매왕이 되면 그 과정의 기쁨이 훨씬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아니 저는 사실은 수년 전에 네. 오늘 뵙기 이전에 어떤 자리에서 네. 제가 우연히 옆자리에 앉아서 이제 네. 들었던 기억 중에 하나가 네. 저희는 사실 이 주어진 시간에 지금 세일즈의 노하우를 많이 빼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제 기억이 맞다면 그때도 제가 여쭤봤던 것 같아요. 아니 죄송하지만 뵙기에 이렇게 좀 체구도 작고 여성분인데 판매왕이라고 하니까 제 고정관념을 깨는 듯한 그런 전 충격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비결이 뭐냐고 여쭤봤을 때 제 기억은 네. 맞는지 한번 네. 좀 밝혀주시죠. 남성 고객도 중요하지만 네. 그분의 부인, 네. 좀 사모님을 공략한다 이 말을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 비결은 왜 오늘 얘기 안 해주시나요? 그러니까 남자도 남자인데 네. 그분의 부인을 공략이라고 표현하는 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세일즈 세계니까 네. 어떻게 접근을 해서 네. 무언가 친절을 베풀든지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나의 영업 비결 중에 하나라고 들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제가 아까 네.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차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잘 모르는 부분도 네네. 있고 한데 네. 또 하나 좋은 점은 남자분들은 제가 뭔가 드리고자 하는 뭐 카드 포인트 이런 네네네네. 얘기나 이런 10만 원, 20만 원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할 때 아니 몇 천만 원짜리에 뭐 그거 가지고 얼마 안 이렇게 된다. 얘기를 하시는데 네. 사모님들은 5만 원, 10만 원이나 그렇죠. 뭐 포인트나 이런 것도 굉장히 따지죠. 자세히 들으시고 제가 남편분께 말씀드릴 때 그거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을 저는 끝까지 이제 사모님 얼굴만 사모님한테. 쳐다보고 네. 얘기를 하면 사모님이 이제 좋아하시죠. 집에 가서 이제 아. 남편분을 설득하면 그러네. 저는 남편분을 설득 못하지만 네. 남편분을 그렇죠. 설득해주는 사모님이 제 편이니까 그러니까. 훨씬 사실 남편분들 요즘 정말 말씀 잘 들어주시거든요. 요즘은 그게 트렌드잖아요. 네. 부인 말 안 들었다가 쫓겨나고 막. 네네. 어쨌든 그런 경우도 많으니까 네. 경청하겠네요. 부인 말은. 네, 그래서 남자분들은 약간 스케일이 크니까 그거를 좀 건너뛰었으면 네. 좋겠다 하는데 저는 또 건너뛰면 왠지 아쉬운 느낌이 그럼요. 있어서 그 얘기를 하고 싶을 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사모님을 대동하시는 사장님을 제일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들도 세일즈에서는 중요한 역할이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야, 우리 비결 하나 오늘 알았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아주 적어야 되는데 이게 참. 네. 그러게요. 네. 그런데요, 제가 오늘 명희님 처음에 네. 인사드릴 때부터 네. 특별한 조끼를 입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조끼가 네. 현대자동차에서 나온 약간의 제복
의상? 이런 거는 아닌 걸로 알고 네, 있는데. 팀복이 아닌 것 같은데. 네, 어떤 옷인가요? 이거는 제가 네네. 개인으로 오. 맞춘 근무복 아니 네네. 그런데 이제 약간 여기는 컨셉이 들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입사하고 나서 네. 이제 대장금이라는 드라마가 아, 제가 그 얘기 있었는데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제 장금이라는 별명이 네네네. 그래서 붙은 거군요. 네네, 아, 네네. 말씀 계속. 네. 대장금이라는 음. 컨셉으로 약간 아까 이제 강의 내용에도 예, 있었지만 예, 예. 봉사하는 마음에 마음이 들어 있는 게 네. 그 대장금의 네, 이제 네. 컨셉인데 그렇게 이제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좀 체구도 작고 네. 키도 작고 네. 그러다 보니까 한복 디자이너를 하는 네, 언니가 고종사촌 언니가 좀 확장돼 보이기도 하고 이게 색깔이 화려해서 적은 걸 조금 이제 커 보이게 하는 효과도 그런 효과가 있어서 있구나. 네, 그 지금 15년째 입고 있습니다. 15년째. 네, 네, 제가 또 얼마나 자상하냐면요. 네, 오늘 우리 공길조 명인이 오신다고 해서 네. 되도록 제가 예, 푸른 블루 쪽으로 또 이렇게 맞춰 입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또 섬세함도 좀 칭찬 좀 네,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사실은 오늘 장금이 복장도 복장인데 네. 전에 제가 모 자리에서 뵀을 때는 잠바였어요. 아, 점퍼였어요. 네, 네. 그런데 더 놀란 건 사실은 그때 조금 고급진 자리였는데 점퍼를 입고 오신다는 발상도 특이했지만 그때 기억에 점퍼 뒤에 무슨 문구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 고객은 왕이다라든가. 고객님은 제 가족이며 네. 스승입니다. 그 멘트였을 거예요. 근데 네. 뒷자리에 앉은 분들은 그걸 다 보고 있었거든요. 우리 명인님의 그 잠바를 보면서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도 이제 감히 프로잖아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야, 이분은 진짜 프로다. 네. 나는 그렇게 입고 나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게 저는 참 인상적이었는데 그러면 명인님은 차별화를 네. 이렇게 복장이나 네. 점퍼나 뭔가 전단지에서도 그런 거 뭐 시도하시나요? 전단지는 아주 최근에 네네. 지금 이 복장을 찍은 걸로 이제 지점장님 네네. 도움을 받아서 했고요. 어. 사실은 이제 자동차에 지금 이제 오늘은 명찰을 뺐지만 네네. 명찰에 있는 사원증을 똑같이 사원증? 네, 그거를 차에 붙여서 다니는데 얼마 크게요? 이렇게 네, 크게 차 전면으로. 정면에?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두 가지의 네네.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어디에 가 있는지, 제가 있는 곳 뭐 1, 2km 네. 반경 안에 그 차가 있을 거니까 제 소재가 항상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는 네,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럼 효과가 있다 이 말이죠. 네. 네네. 그 제가 어디에 있는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네. 요즘 CCTV 많잖아요. 그러네. 다 네. 찍히죠. 그리고 지붕 위에도 있거든요. 어? 똑같이. 근데 그거는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면 다 네, 보이는. 실제로 이야. 그렇게 전화를 받아서 계약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분은 살아있는 진짜. 그러니까요. 네. 네. 달리면 이것도 노하우, 이것도 네. 자, 두 시청자 개. 여러분 적으셔야 됩니다. 자신의 자동차에 이렇게 홍보를 하시는 직접. 이야. 옆면뿐 아니라 위에도. 그러니까 건물에서도 내려다볼 수 있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어느 그 이사회사에서 적은 걸 보고 네네. 그걸 했었는데 네. 그 이유는 이제 우리 가끔 설이나 추석 때 헬리콥터에서 이렇게 찍을 때가 오, 있잖아요. 혹시 네네네네. 제가 지나갈 때 찍을 수도 있겠다 그 생각도 했고 오, 또 하나는 꼼꼼하시네. 거기 사원증 네. 그 붙여서 가면 네.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출고센터에 못 가지만 직접 출고센터로 가기를 원하는 고객분이 아, 계실 때 그러세요? 모시고 네. 가면 오. 저 멀리서 예전에는 이제 제가 명찰을 네네네. 보여주면 이제 열어줬는데 차가 딱 돌아서 가면 차만 보고 딱 문을 열어줄 때 굉장히 기쁩니다. 네. 일석삼조의 네. 어디 엄청 꼼꼼하시고 아주 세밀하시네. 네. 꼼꼼한 거 아니었는데 어떤 상황들이 이것도 사실은 처음 입었을 때는 판매왕 시상식복으로 네네네. 입었던 건데 이 지금 제가 뭘 잘 빠뜨리고 다니는 좀 허름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거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계속 네네네. 입고 다니는데 여성 복장에 지금 그 진행자분도 네네네. 지금 주머니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성복에 저도 원래 마찬가지거든요. 없죠. 근데 네. 그럴 때 이제 양쪽에 주머니 또 명찰을 넣을 수 활용하고. 있는 주머니 뭐 그렇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근무복으로 더 이상
네, 좋을 수 없다. 아니면 멀리서 봐도 다 건길주 명인인 거 다 알겠는데요. 뭐 네, 저 그러게요. 저기서 걸어오셔도. 네. 네. 아까 효과 얘기하셨는데 네. 큰 모임에도 많이 가게 되는데 200명, 300명 모였을 때 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하면 다 인사를 드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한두 시간 자리하고 이제 나가야 같이 되고. 못 있을 때도 네. 있는데 나중에 만나면 그때 오셨다 가셨죠. 그 얘기할 때 제가 멀리서도 보였었구나 그 생각 들어서 그것도 저한테는 좋은 효과였다. 네. 네. 너무 노하우예요. 그러네. 너무 좋습니다. 근데 네. 이 지금 이 파랑색 조끼 네네. 이 옷이 현대 장금이를 대변하고 있는데 네. 네. 그런 홍보적인 효과에서는 너무 좋을 수 있지만 네. 이 옷을 처음 입고 네. 회사에 짜잔 하고 회사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반응이 저는 너무 궁금합니다. 아니, 본인도 좀 쑥스러울 수도 네, 있었을 그랬을 것 같고. 거라는 생각이 잠깐 네. 들었는데 어떠신지요? 네. 이제 저는 사실은 제가 입고 있을 때는 이 파란 조끼를 입고 있다는 생각을 스스로는 잘 못하잖아요. 네. 근데 반응이 한 8대 2 정도로 8대2. 네. 이제 그냥 예. 평범하게 봐주시거나 아. 이제 우호적으로 봐주시는 분이 8. 이 정도는 왜 굳이 그렇게까지. 그리고 또 하나는 영업 직원들은 보통 정장이 맞아. 이제 네. 근무복이잖아요. 맞아요. 네. 고정관념. 네, 정장에 넥타이 또는 맞아요. 여성도 정장이 기본인데 어울리지 않지 않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런 얘기를 좀 하셨지만 지금은 그냥 저거는 건길주가 있는 옷 그렇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아니 제가 김희소 위원의 질문을 좀 덧붙이면 네, 이 명인이 아니면 솔직히 좀 뭐 이렇게 웃음거리나 네. 거봐 뭐 복장만 이럴 수도 있는데 네, 명인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건길조 선생님이 어떤 옷을 입어도 뭐든 다 되는. 네, 명인님이 어떤 옷을 입어도 저는 인정을 받을 것 같아요. 이제 프로의 세계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광고회사 때 사실은 네, 제 얘기를 잠깐 하자면 좀 튀는 복장이었어요. 네, 지금은 제가 많이 점잖해진 거예요. 네. 찢어진 청바지에 뭐 말장화에 막 가죽 코트 긴 거 입고 막 이렇게 다녔는데 네. 처음에 그 회사에 이제 그 이직이죠 저희는 네. 이직을 해서 그렇게 입고 다녔는데 위에 임원분들이 네. 되게 뭐라 하셨어요. 쟤는 뭐야? 왜 복장이 저렇게 튀어? 근데 또 제 자랑은 아니고 뭐 이렇게 PT라든가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니까 네. 이 복장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일을 못했다면 네. 계속 뭔가 이렇게 비난의 대상이 됐는데 제 할 일을 잘하고 나니까 네. 복장은 문제가 안 된다. 제가 그때 또 깨달음이 있었듯이 네. 우리 건길조 명인님은 이 복장을 조금 더 승화시켜도 만약에 예를 들면 부채를 들고 다녀도 부채. 머리에 막 꽃을 꽂고 다녀도 제 사견입니다만 인정받으실 것 같아요. 그냥 저는 특별한 이제 계기가 돼서 이제 편한 느낌으로 네. 입게 됐는데 지금은 약간 제 트레이드 마크처럼 그러니까. 네, 바뀐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편하고 좋습니다. 네. 기쁘고. 의상과 또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또 특별한 핸드폰 번호를 또 사용하고 있다. 또 뭐 있어요? 네 번째인가? 어쨌든 좀 적기 준비하셔야 됩니다. 번호가 달라요? 아까 이제 네네. 여쭤보시는 가운데 이제 판매 거장이 5,000대. 네. 곧 되시겠죠? 가운데 네네. 번호가 이제 거장 번호인데 실제로 그 번호는 이제 따려고 한 건 아니고요. 네. 끝자리가 저한테 365일 편하게 전화 주십사 0365 번호를 쓰고 있거든요. 0365 네. 기억하기 좋네. 365일 언제든지 그러니까. 편하게 전화 연락 달라. 주십시오 의미가 들어 있는 건데 원래 예전에 제가 핸드폰 번호가 하나 있었고요. 네네네. 그거는 이제 남편 명의로 되어 있다 보니까 오. 사용하기가 불편했었어요. 네. 그러면서 지금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번호를 받을 때는 골드 번호라고 해서 번호를 사고 팔 수 있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 판매가 번호- 되는 번호였다? 네. 그래서 그 번호를 0365 때문에 샀는데 네. 사가지고 온 어느 날 선배님 한 분이 5,000대 팔면 되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근데 만약에 제가 5,000대를 팔면 판매한다면? 그분한테 이렇게 예쁜 꽃이라도 하나 꼭 죄송한데 꼭 네. 갖고 되겠습니까? 아니 좀 통을 네. 어쨌든 죄송합니다. 크게. 네. 네. 저는 오늘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네. 질문을 두 가지를 좀 연달아 드리겠습니다. 이게 조금 제가 서민이고 어떻게 보면 평범한 시민의 입장에서 정말 궁금한 게 네.
그렇게 세일즈 활동에 몰입을 하시고 네. 뭐 지금 뭐 아주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시지만 얘기 듣다 보면 특별함도 있고 섬세함도 있고 저가 듣기엔 뭔가 이렇게 애쓰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러면 주부시잖아요. 제가 알기로. 네. 또 아내이기도 하시고 네. 그럼 가족들과의 생활은 도대체 어떻게 즐기시느냐 하나 네.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어떻게 하느냐 하나. 네. 두 번째 네. 이게 속세적인 질문을 드리는 김에 다 드릴게요. 제가 아는 어떤 유명한 보험 세일즈 여왕분은 네. 비서를 두고 계시더라고요. 네. 뭐 워낙 뭐 그냥 일이 많으시니까 네. 혹시 우리 네. 명희님은 네. 비서를 두고 계신지 그 두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네,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네. 제가 이제 아이들이 좀 큰 다음에 이제 회사로 오게 돼서 엄청 극성 엄마였어요. 그래요? 네. 그렇게 안 아이, 보이는데? 아니, 또 뜻밖의 또 발견이네. 그러게요. 네. 이제 지금 큰 아이가 이제 뭐 이미 결혼해 있는데 결혼했어요? 네. 아니, 결혼을 무슨 중학교 때 하신 거예요? 네. 네. 근데 그 아이가 이제 6학년 때 제가 나왔더라고요. 저는 사실 중학교 1학년으로 생각했는데 6학년 때까지 엄마가 엄청 극성 엄마의 특징이 아이를 끌고 다니는. 근데 제가 현대자동차에 오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고객분 중에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제 아무래도 제가 입사는 했지만 엄마니까 학부모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좀 더 이렇게 잘 케어할 수 있나 그게 관심사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아이는 이렇게 밀어주는 거지 끌고 가는 게 아니라고. 근데 이것도 또 제가 명답이네. 네. 입사하기 전까지는 우리 딸을 열심히 끌었구나. 여기저기 끌고 다녔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아이들 입장에서는 엄마가 바깥의 일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좀 약간 프리해진 자유로워진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아이들이 저를 케어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가족들로부터나 이렇게 주변에서 이제 많이 도와주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큰 다음에 나온 것도 도움이 됐고 그때까지 같이 엄청 이제 타이트하게 아이들을 꼼짝 못하게 하고 여기저기 잡았어요. 근데 그때는 사실은 제가 딸한테 미안하지만 잘해주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네. 엄마였었어요. 네, 엄청 이렇게 영어 공부시키고 막 뭐 하고 이렇게 다 데리고 다니는 게 엄청 잘하는 건 줄 알았는데 저는 꼭 그 얘기해 드리고 싶은 게 저도 밖에 나오면서 이제 그 얘기를 안 들었으면 여전히 아이들을 이제 그렇게 끌어서 이렇게 좋은 학교 보내는 거를 잘하는 거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다시 얘기 드리면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공부를 시키고 싶겠지만 자녀분들이 하고 싶어하는 거를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근데 딸 입장에서 지금 이제 잘 살아주고 있으니까 아들도 잘 살아주고 있으니까 근데 제 입장에선 감사해요. 제가 만약에 입사를 함으로 해서 아이들이 이제 좀 더 반대 상황이 됐다면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갔으면 엄마가 직장을 다녀서 그랬나라고 생각됐을 텐데 반듯하게 키워줬죠. 잘 자라주니까. 네, 저는 그래서 이 일하면서 마음가짐을 이제 바꾸게 된 것도 딸한테는 약간 해방감이지 않았을까. 서로 잘 된 거네요. 네, 저는 몰랐어요. 그때 진짜로 딸한테 잘해주는 줄 알고 해준 거여서 지금 딸 잘 살고 있으니까. 따님이 한 분인가요? 딸 그다음 아들. 아드님은 지금 몇 학년? 28이고요. 그럼 결혼 안 하신? 결혼은 안 했고 지금 뭐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엄마를 자랑스러워 하시겠네. 네. 제가 아까 가족 얘기할 때 네. 아들이 갑자기 떠올랐는데 고3 때 엄청 감동을 주기도 했는데 가슴 아픈 얘기를 했어요. 이제 초등학교 때 제가 회사를 나왔는데 중학교 때 되게 부끄러웠대요. 엄마가 일하는 게.
저 판매를 하신다는 네. 일이 세일즈 하는 네. 모습이 부끄러웠다. 네, 근데 그 얘기를 네. 고3 때 지금은 엄마가 자랑스러워요라고 하면서 네.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때 얘기 안 했어? 그랬더니 그러면 엄마가 상처. 네. 힘들다. 그래서 효자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좀 약간 만회한 기분은 어, 있어요. 아, 네. 그때 그 부끄러웠다는 그 생각이 얼마나 곧 사춘기잖아요. 보통 중학생 때. 맞아요. 네. 저는 충분히 이해해요. 네. 음. 그래서 중학생 아들이 이제 부끄러워했을 엄마에서 고3 때 이제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그 말이 되게 좋았어요. 저는. 네. 저는 그 아드님을 이해하는 게 네. 저희 어머님이 네. 사실은 이제 초등학교 교사를 하시다가 네. 뭐 어찌어찌 하다가 이거 네. 집안 사정 일이지만 네. 사실은 보험 일을 하시면서 저를 키웠거든요. 네. 네. 초중고를 다 네. 보험 세일즈죠. 그때 네, 그 당시엔 보험 아줌마라고 했어요. 아, 네, 네. 요즘은 FC 뭐 이렇게 아, 좋은 네, 네. 이름으로 다 또는 금융자산가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보험 아줌마였어요. 네. 네. 저는 아드님 마음을 이해하는 게 네. 마음 한편으로 네. 어머님이 참 고생하는 게 안쓰러우면서도 네. 누구한테 그 얘기를 잘 못했어요. 음. 왜 보험 들어달라는 거야? 뭐 아, 그럴 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아드님 마음도 이해하고 네. 또 지금 우리 자랑스럽게 이제 어느 정도 명인의 길을 들어선 또 우리 명인님도 전 대단하고 이게 결국은 이제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거니까. 네. 좋은 거. 네네. 저는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에서 1년에 한 번씩 탑클래스 시상식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네. 그 시상식을 보면 네. 항상 옆에 남편분이 동행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아, 네. 왜 남편분 말씀을 안 해주세요? 그러니까. 두 자녀분 말씀. 네. 네, 맞아. 사실은 제가 2003년도에 네. 입사할 때 음, 반대를 했어요. 아. 제 성격 아니까. 못할 거다? 네, 못할 아. 거다. 못할 거다도 있고 네. 그 반대가 없었으면 중간에 힘들었을 때 혹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아, 네네네. 사실은 이제 그 신랑도 안동 사람, 네. 저도 아. 안동 사람인데, 고향 분들끼리 만나. 네네, 뭐 정혼이라고 아버지끼리 이제 네네. 예전에는 그런 네. 게 있었죠. 네네. 근데 그 뭐 정혼한 네. 사람인데 음, 저를 이제 같이 이렇게 오래 살았으니까 너무 잘 알고 바깥에 나가면 이제 한 1년도 못 있고 들어올 거면 안 나가는 게 낫다 이래서 네. 반대했었는데 친구가 설득해줘서 제가 현대자동차 시험을 보게 됐고 네. 운 좋게 들어온 건데 저는 그 신랑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지만 그 대신 허락을 해주면 네. 진짜 허락해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신랑이 든든한 울타리예요. 네, 제 여기 핸드폰에는 하늘이라고 돼 있거든요. 아니 잠깐만. 성미. 신랑분도 좋아하실 것 같은데 왠지? 지금은 이제 그냥 평범해졌고요. 아. 처음에 이제 직장 나간다고 했을 때 제가 되게 이렇게 딸이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이렇게 똑바로 안 앉아 있고 책상 다리를 하거나 네. 식탁에서 책상 다리 하면 네네. 너 상 차려줄 테니까 밑에 앉아서 먹어서 할 만큼 이렇게 비뚤어진 모습을 아. 못 보는 사람인데 지금도 가끔 그런 모습이 있을 때가 있어요. 어, 저 네. 조금 모난 사람이죠. 근데 이 영업을 하면서 좀 네. 많이 고쳐진 부분이 있는데 그냥 지금 그런 과정을 지켜봐주고 응원해준 분이 신랑이에요. 아, 그래요? 네. 아까 탑클래스 행사에 네. 반드시 모시고 가야 될 이유 중에 하나예요. 아, 그러네요. 부부 동반이 혹시 하늘이 원칙이거나 그런 건 아닌가요? 네. 네. 그 아까 이제 네. 탑클래스 판매왕은 네. 1년에 120대 이상을 판매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어지는 자리인데 거기 10명이 이제 판매왕이라고 칭해지고 판매왕 시상식을 하는 분들은 네. 배우자를 대동하게 되어 있어요. 가족분들. 아, 그러면 그룹 그렇구나. 자체에서 행사를 그렇게 네. 치러주시는 네. 거죠. 네, 네. 아니 저는 또 이 순간에 네. 걱정은 아니고요. 네. 궁금한 게 네. 누적 4,000대가 됐던 네. 또 향후 5,000대를 향해서 네. 뚜벅뚜벅 걸어가시던 간에 네. 전국을 누비고 다닐 것 같은 예감이 들기도 하고요. 네. 실제 제가 전에 한번 통화 드리면 꼭 어디 운전하고 계시더라고요. 고객한테 가든지 네네. 뭐 차를 인수하러 네네. 가는데 건강 관리가 저는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지금 도대체 체력 관리. 네. 뭐 제가 뭐 이렇게 조금 체구가 작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라 네. 제가 뭔가 이렇게 연락을 드리려고 할 때마다 바쁜데 그럼
언제 체력 관리를 하시나,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가 좀 궁금해졌습니다. 제가 네. 이제 끼니를 걸을 때가 가끔 있었어요. 아, 특히 네네. 점심 식사 시간을 네. 저녁에 이제 저희 석회가 있는데 음. 석회 때 딱 의자에 앉으면 배가 고프네. 근데 음. 그때까지 일이 바빠서 잊어버리고 있었을 때가 네네네. 있는데 지금은 이제 될 수 음. 있으면 챙겨서 먹으려고 하는 게 하나 있고 음. 고객분들이 저를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걸 알고 네. 정말 영양제나 어? 뭐 이렇게 우와, 네, 고객분께서 그런 걸 챙겨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좋은 특산품 그래요? 같은 거 뭐.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 송혜 선생님이 왜 네. 네, 그러니까 전국 노래자랑에서 이것저것 받듯이. 네, 네, 네. 그 정도세요? 아. 네, 그래서 가끔 이제 뭐 정말 이렇게 특이한 거 네. 보내주시면 음. 계속 이렇게 놔두고 먹을 수 없는 음식도 그렇죠. 있잖아요. 그런 걸좀 그럴 때는 이제 나눠주시면 또? 나눠서 먹기도 하고. 저희도 좀 어떻게. 네. 아, 네, 네. 보통 저희가 네. 세일즈 하시는 분들한테 무언가를 받잖아요. 네, 많이 이렇게 명절이나 받죠. 이럴 맞아요. 때 받을 보면. 때 있어요. 네. 네. 그런데 반대로 고객에게 이런 네. 선물을 받는다는 거는 대단한 거죠. 그만큼 고객하고의 신뢰도가 탄탄한 것 있다는 같습니다. 네. 거의 연예인이잖아요. 왜 연예인분들 보면 왜 팬들한테 받은 영양제나 네. 뭐 이거 자랑할 때 있어요. 어떤 예능 프로 보면 저는 네, 그게 네. 되게 부러웠거든요. 네. 지금 그거를 누리고 계신 거잖아. 네. 제 고객분들의 심성이 특별하신 것 같아요. 아니야. 네. 명희님의 심성이 특별하니까 그게 전달이 된 거지. 고객분들이라고 아무나한테 막 보내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선물을. 네. 네, 그렇죠. 네. 네. 탁월하신 거죠. 이 방송 보시는 많은 세일즈 네. 분들이 네. 저 정도 차를 판매를 하려면 네. 오랜 시간을 거쳐서 나만의 노하우가 있어서 그렇지 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혹시 네. 매번 나도 잘 팔지는 못하고 처음에는 네. 또 판매량이 저조하거나 없을 수도 시행착오.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경험도 한번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 전업주부이거나 네네네. 아니면 새로 음. 이제 사회에 나오는 우리가 경력 단절력 네네네. 얘기 많이 그렇죠. 하는데 네.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음. 모든 삶이 다 세일즈하고 연결돼 있다는 거를 음. 영업하면서 네. 알았어요. 네. 근데 제가 처음에 나와서 차량을 한 대도 못 팔 때 교육 과정 중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저 동료 직원분들은 한 대씩 두 대씩 옆에서 나가는 소식이 들리는데 네. 같이 교육장에 네네네네. 있으면 나는 누구 오라는 사람도 없고 음. 난 어디 갈 데도 없는데 이런 생각이 네. 들 때 그때 교육해 주시는 과장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한 대도 못 파는 건 네. 부끄럽지 않은 일이다. 네. 근데 10년, 20년 후에도 음. 한 대도 못 팔고 있으면 그건 진짜 부끄러운 일이다. 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네네네. 근데 제가 오래 이렇게 영업을 하면서 음. 느낀 거는 짧은 시간이면 못 만났을 제가 영업을 길게 했기 때문에 네. 만나 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여성분 두 분이나 네. 제가 아까 차에 그렇게 현대자동차 네네. 건길주하고 네. 다니는데 이름이 조금 남자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권길주? 네, 네. 약간 중성 남성. 그렇죠. 중성적인 네. 의미가 있네요. 네. 네. 그래서 당연히 남자분이 문 열고 내릴 줄 알았는데 어. 제가 내리는 걸 보고 음. 나 저 사람한테 나중에 차 사야지 그렇게 생각하셨던 분이 차를 구매한 지 불과 몇 달 되지 않아서 거의 10년 넘어서 저한테 연락을 하신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 분야에서 오래 일을 하면 그게 어떤 이유에서건 그 더 많은 고객분이 이렇게 저한테 오시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 같기도 해요. 사실 제가 지금은 이제 고객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네. 있는 방법을 네. 조금 더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8년까지는 왜 나는 계속 신입사원 같지? 왜 이렇게 뭘 모르지? 네. 공부를 해도 또 새로운 게 계속 나오고 네. 세금도 바뀌고 네, 뭐도 네. 바뀌고 네, 네. 그런 생각했는데 조금 긴 시간 뭐 이렇게 1년, 2년 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긴 시간 동안 하면 좀 결과가 더 잘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드려야 될 마지막 질문에 답을 먼저 하신 거나 다름없는데 왜냐하면 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 네, 주부로서 엄마로서 네. 어떤 세일즈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네,
좀 힘이 되는 위로가 되는 말씀을 이제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네. 이미 좀 하셔서 이제 마지막 질문은 다른 걸로 네, 아까 네. 좀 하겠습니다. 강의를 아까 듣다 보니까 본인을 오늘날 있게 한 게 감사, 인사, 봉사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 근데 감사와 인사에 대한 이야기는 저는 충분히 들었다고 전제하고 네. 지금 이 정도 명인의 위치에 올라왔을 때 네. 봉사라는 하나의 화두에서 네. 특별히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거나 네. 또는 앞으로 할 계획이 있거나 네. 어쨌든 봉사의 의미에 대해서 명인으로서 정의를 좀 한번 내려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네네. 사실은 이제 어느 공부하는 자리에서 네 분의 특별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들은 대가가 있는 것도 아닌데 항상 먼저 오셔서 네. 그 빛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렇죠. 사실은 봉사에 대한 지금 제가 속해 있는 진검다리 봉사단에서 뭐 집 고쳐주기 하고 이런 네. 거에 제가 중간중간 한두 시간씩 가서 뭐 하시는구나. 설거지 해주고 네. 하는 그런 일도 봉사지만 어느 자리에서 누구도 이렇게 쳐다봐 주지 않는 시간에 계속 봉사를 해주셨던 네 분의 그 자칭 무술이 제가 보기에는 무술이 네네.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서 어느 자리에서건 이렇게 앞을 빛내주는 많은 분들 계시지만 뒤에서 더 앞에 있는 분들을 빛나게 해주시는 네. 분들이 계셔서 저도 표시 안 났지만 그렇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빛나는 존재. 자리를 네네.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존재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네. 봉사의 의미를 그렇게 정의하시고 네. 또 그런 것들이 있기 예. 때문에 명인의 자리를 또는 거장의 자리를 쭉 이어나가게 되시지 않을까 저희도 확신을 합니다. 네. 사실은 네. 우리 김유섭님과 네. 지난번에도 주부 엄마 작은 거인을 한번 모셨었거든요. 네네. 그게 몇 회의 방송에 나갈지 모르겠지만 네. 그리고 또 오늘 이어서 어떻게 네. 보면 비슷한 치고세요. 네. 그런데 제가 자꾸 이렇게 놀래는 게 이게 외형적으로는 참 체구가 그렇게 크진 않는데 네. 그 안에 담긴 뜻과 도전 정신이라든가 봉사의 정신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극을 받습니다. 단순히 뭐 사회를 보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 나도 좀 더 큰 꿈을 품거나 네. 마음이 좀 커지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또 우리 명인님이 오늘 갖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아까 짧은 강연이지만 아주 감사 인사 봉사에 대해서 임팩트 있는 메시지 주셨고 또 긴 시간 동안 네. 또 세일즈의 세계에 대해서 네. 특별한 노하우도 전해주시고 네. 또 여러 가지 주부 또 자녀에 대한 이야기까지 네. 풍성하게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판매 거장이 되시기를 응원드리면서요. 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